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채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교과 선행을 할 때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우리 구멍을 안 나게 잘 메우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 고학년이 되면 수학 선행이라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그 문제를 풀 때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를 두고 이렇게 앞서서 진도를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기본 응용 문제집 한 권과 추상위 문제들, 심화 문제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학기, 그것도 복습이 아니라 예습도 아니고 선행인데 3개월 안에 또는 4개월 안에 그렇게 한 학기 진도를 심화까지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이들 공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이제 학원에 맡기고 싶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아이를 학원에 그냥 아예 맡겨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우리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는 진도는 이만큼 나갔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 배운 것 같긴 한데 까먹었어요. 그러면 정말 양반이긴 하고요. 안 배웠는데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금방 까먹어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때때로 복습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제 부족한 수학 실력을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5학년 2학기 심화를 잘 못해요 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했어요. 5학년 2학기 추상위 문제를 풀리는데요. 아이가 한 50% 정답률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풀리면 되죠. 근데 그 또 풀릴 때 똑같이 추상위 문제집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최상위 문제집 수준과 비슷한 다른 심화서를 풀릴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똑같은 문제집을 3번 반복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집 3권을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영리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가 잘 못하는 그런 유형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보통은 또 모르고 내가 그 유형을 또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조금 반복 학습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문제집을 이제 3번 정도 보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또 해야 돼. 똑같은 문제집 틀린 거 또 하고 또 하면 어때요? 굉장히 지겨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문제집을 한 권은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상위 문제집은 2번을 풀려보는데 마지막 한 권은 다른 문제집을 풀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문제집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을 할 경우를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응용서라고 하죠. 이런 문제집을 한 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을 한 권 선택하는 것들이 보통의 교과 선행을 하는 학원들의 특징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거를 보완을 해주셔야 되느냐. 한 학기에 이 2권으로 충분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엄청 똑똑하죠? 이런 아이들은요. 한 학기 2권만 해도 다 이해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심화 문제집의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온다. 이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2권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정답률이 보통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서는 90% 정답률을 목표로 하고요. 기본 응용서 같은 경우에는 80%의 정답률, 그리고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70%의 정답률을 보이면 이 아이는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심화를 풀려본다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네,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릴 때 어떤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점이 도달을 하면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 교재하고 비상 교재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 선택하기가 쉬워요. 난이도별로. 그리고 쌤도 괜찮긴 한데 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초등 때에는 이제 학교에서 현행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쌤 한 권만으로만 선행을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쌤 한 권 플러스 반드시 심화 교재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쌤 이제 나오는 신사고 출판사에서는요, 쌤 수학하고 그 다음에 추상이 쌤 이렇게 심화 문제집이 나오죠. 근데 이 두 문제집 간의 간극이 좀 있어요. 특히 추상이 쌤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아니라 언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요, 문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저도 디딤돌 추상이를 많이 권하는 편이고, 디딤돌 추상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최고 수준 또는 큐브 수학 심화를 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아이들이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념서는요, 꼭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얇죠. 교과서 개념 잡기 얇고요. 월계수라는 교재도 있어요. 저는 그게 개념이 되게 정확하게 좀 양이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볍게 빠르게 볼 친구들은 교과서 개념 잡기, 그리고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월계수, 이런 문제집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집을 풀게 되겠죠. 기본서 같은 경우 디딤돌 기본 응용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고요. 이 문제집은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최상위 수학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진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도 생각보다 되게 많기는 한데 딸랑 이렇게만 풀어버리면 아이가 100% 소화를 당연히 못하죠. 자, 제가 아까 정답률의 목표치를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풀든 과외를 하든 엄마표를 하든 이 문제집을 한 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두 권을 사는 거예요. 두 권. 두 권을 사서 먼저 1차로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를 엄마가 얘기하죠. 다시 풀어봐. 그랬어요.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 그럼 그 세모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잘했네. 다음에는 안 풀어도 돼가 아닙니다. 그 세모한 문제를 다른 두 번째 문제집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해결한 문제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이 지나고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는 별표시까지 포함해서 다른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쭉쭉 문제를 풀리다가 두 번째 건에다가 아이가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풀리느냐? 바로 이 문제집이 끝난 직후에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5- 최상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기본서에서 우리가 틀렸던 문제들을 같이 병행을 시키는 거예요. 얘 1단원 나갈 때 분명히 구멍이 있단 말이죠. 왜 구멍이 있을까요? 여기서도 틀렸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틀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기 바로 전에 또는 아마 비슷한 단원의 그 진도를 맞춰서 풀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복습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틀리는 거 나오죠? 틀리는 건 어떻게? 또 똑같이 하는 걸로도 준비를 해서 틀리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건 여기 표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6-1 나갈 때 이제 여유가 되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5-2의 심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치는 어떻게? 최소한 70% 이상의 정답률은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집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아이가 정말로 5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이 문제집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꺼내보시고 다시 문제집을 학교 진도에 맞춰서 풀려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선행을 했을 때 별표했던 문제, 틀렸던 문제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자신의 학년에서는 제대로 풀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아이가 90% 이상의 정답률을 가지고 가면 잘 가져갔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요, 이런 최상위 문제들은요, 자기 학년에 맞게끔 푼다고 해도 100% 다 맞추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두 문제, 뭐 경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이레벨 문제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표를 90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시면 구멍을 메울 수 있다. 아이가 이제 좀 힘은 들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최상위 수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3번을 풀리고 싶지만 아이가 좀 지겨워합니다 라고 한다면 2번을 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약한 파트는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한들 아이가 실력이 막 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집을 조금 바꿔서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문제집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그 단원만이라도 조금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끈을 놓으면 안 돼.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내 아이가 강한 영역, 그리고 부족한 단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맨날 수학만 해야 되나요? 수학에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보통은요, 이제 4학년 이상이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학년 이상 친구들은요,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학원 시간 포함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수학에 투자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